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기존 추세 계속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존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기존의 추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물론 이슈가 없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지금의 시장의 움직임은 그 추세의 힘 때문에 간다,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재료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올라오던, 기존의 시장을 움직이던 그 힘,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냥 밀려가는 거죠. 왜 무거운 화물차가 짐을 실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더 안 서고 계속해서 밀려가는 그런 거 있죠. 기존의 추세의 힘 때문에 밀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투기적인 원인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앞으로 FOMC 회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오늘 밤부터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어떤 기대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래도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겠습니다. 굳이 언론에서 어떤 시장의 상승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있다면 이런 거,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년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난번이 3.6이었는데 3.4가 나왔다. 야, 인플레에 대한 개선이 인플레가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구나. 이거는 심리에 긍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만 놓고요. 근데 사실상 그죠? 기술적인 이유,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지금 끌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국채 입찰들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물, 10년물, 3개월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시장에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 주식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주진 못했다 이겁니다.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은 아니었어요. 10년물, 3년물 발행했는데 수요 부진이 이어졌다. 수요 부진이 이어졌다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긴 한데 어떤 투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딱히 금리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특별한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10년물 국채금리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오히려. 그리고 2년물 금리 이런 것도 좀 볼까요? 2년물 금리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국채 입찰 부진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지금의 움직임은 이 어떤 FOMC 회의나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먼저 움직였던 거에 대한 이런 투기적인 반응, 이 정도 생각으로, 이 정도 측면으로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이 혼조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봤고요. 그래서 기존 추세 유지라고요. 기존 추세 유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니 모든 자산이 랠리하는 기존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가 되고 오늘 밤부터 뭔가 시작이 되니까 이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딱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예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이런 흐름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한데, 일본은행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 조기 종료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면서 12월에 그 제로 금리를 중단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이, 일본은행 BOJ가 12월에 제로 금리 정책을 중단할 것이냐 그만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대감, 우려 이런 게 약간은 있었었는데, 그런 게 또 조금은 또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식시장의 분위기에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싶어요.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자고요. 요즘에 일본 중앙은행이 좀 고민이 좀 많은가 봐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도 참고적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 알아만 놓고 가자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밤 물가지표와 FOMC 회의와 이런 겁니다. 굳이 조금 더 자세히 좀 따지자면은 FOMC 회의가 있고 CPI 발표가 있죠. 사실 FOMC도 좋지만 이 CPI가 사실 조금 더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FOMC의 영향력이 더 큰 게 아니고 거의 엇비슷한데,
CPI 발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CPI가 너무나 잘 나와버리면은 뭐 파월 의장님 뭐라고 하던 간에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꿈을 연장해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갑자기 뭐 그렇습니다. 어젯밤 가만히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나 어쨌든 파월 의장도 나는 지표를 보고 움직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힘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밤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밤이 좀 더 중요한 이유를 가지는 데는 이제 미국 증시의 기술적인 위치 또 그리고 오늘 코스피도 지금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도 조금 좀 영향이 오늘 코스피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자리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도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FOMC 회의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당장 오늘 밤이 지금 이제 고비이지 않겠느냐. 오늘 밤이 또 하나의 좀 중요한 날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어젯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겉보기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 겉보기로 보시자면요. 이게 이제 미국 나스닥인데요. 이 나스닥의 박스권이 이제 조금 빡빡하게 따지면은 박스권 상단을 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16,080, 90 정도를 어떤 박스권 상단으로 볼 수 있어요. 타이트하게 보면요. 그러나 조금 좀 루즈하게, 조금 좀 그 타이트하지 않고 조금 너그러운 관점에서 조금 넓게 보자면은 박스권 상단을 박스권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한 16,200 정도까지 좀 높일 수 있긴 합니다. 왜 16,200까지 높이느냐면은 우리는 지난번에 분봉상에서 나스닥 선물이 여기 16,200을 터치하고 나서 한번 일주일은 아니고 한 2, 3거래일 동안 훅 약세를 보이는 꼴을 봤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일단 16,090 정도가 일봉상에서는 여기 정도가 어떤 중요한 박스권 상단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16,200 정도가 좀 실질적인 박스권 상단의 역할은 16,200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16,200이라는 자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자리는 어떤 실질적인 나스닥 박스권 상단은 이 16,200이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 이 어젯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해갖고 미국 나스닥이 이 자리를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이제 조금 좀 의미가 있겠죠. 오늘 밤은요. 물론 이게 레벨업 됐고 이제 더 이제 박스권 돌파 한착하고 더 오르겠다라는 의지이긴 한데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살짝 돌파 한착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막 몸통으로 확 올라간 게 아니고 변동성 확대시킨 게 아니고 그냥 찔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얼마죠? 어젯밤 16,237이에요. 근데 16,200이니까 30몇 포인트 정도면 얼마든지 나스닥 입장에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은 어제의 이 레벨업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어쩌면 큰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살짝 돌파 한착을 했는데 어젯밤까지는 뭐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밤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마 그 현금을 갖고 있고 그랬더라면 오늘 밤쯤에 아마 뭐 진입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아마 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뭐 16,000쯤에서 이미 하방 진입을 해버렸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저의 관심사가 됐죠. 더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위험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관심사가 된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의미가 조금 있지 않겠냐 싶어요. 물가지표에 의해서 어젯밤 상승 따위는 가볍게 되돌려지거나 아니면 뭐 더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확실히 더 정해질 테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나스닥이 걸쳐 있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밤이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거는 나스닥이지 뭐 S&P니 러셀이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의 중요한 기준은 나스닥이다. 나스닥을 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장의 주도주는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IT 빅테크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주 어떤 뭐 전반적인 대장이 뭐냐 그러면 나스닥을 보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나스닥만 보고 있는 이런 게 조금 더 설명력은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그냥 뭐 관점이라고만 치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는요. 예. 이거는 비교적 좀 어떤 뭐 논리성과 합리성이 좀 있는 이야기긴 해요.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는 게 S&P나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대장이 IT 빅테크니까 저는 대장 지수만 보겠다, 나스닥만 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나스닥이 어젯밤 박스권 살짝 돌파한 척 했으니까 속임수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날이 하여튼 하방 진입에 절호의 찬스이거나 하여튼 뭐 제 입장에선 더 버티거냐, 더 버틸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뭐 사실상 이제 레벨업돼서 잘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이제 뭐 첫 번째 올라가는 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 밤 물가지표 있으니까 뭐 저런 것도 되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내일이 좀 하여튼 뭐 오늘 밤 내일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젯밤 미국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나 싶은데 이런 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IT 빅테크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빠졌습니다. 일단 그 지수들 움직임 보시면 다 골고루 찔끔찔끔 올랐어요. 뭐 특별히 많이 오르거나 특별히 많이 떨어진 지수는 없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러셀 지수 다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올랐고요. 다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재밌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전체적인 거 미국에 있는 전체적인 주식시장 종목들을 다 보시면 IT 빅테크에만 유달리 진한 빨간색들이 좀 들어와 있고 그래도 나머지 친구들은 비교적 선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보기 드문 현상이긴 한데 이런 일들도 나타나긴 하네요. IT 빅테크가 빠지는데 어떻게 나스닥이 오르겠어 라고 어젯밤에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야, 참 뭐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다. 참 독특한 날이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중요한 이벤트나 뭐 이런 걸 앞두고 나서 시장이 지금 좀 혼조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영원할 수는 없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IT 빅테크와 나스닥이 대장이고 얘네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가 대장이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못 가는 코스피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한 몸이죠. 미국 증시도 똑같이 봅니다. IT 빅테크와 나스닥은 한 몸이다.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가야 미국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간다. 러셀 지수 백날 올라봐야 뭐 은행주 백날 올라봐야 그래봐야 대장은 IT 빅테크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주도주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거거든요. 주도주는 어떤 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존 주도주가 대장 자리를 해 먹습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제 하여튼 장 초반에는 그 분위기가 정말 참 재밌긴 했었습니다. 이 러셀 지수 분봉인데 장 초반에 러셀 지수만 0.4% 빠지고 이런 점이 또 IT 빅테크 강세에도 또 영향을 좀 미치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5분봉인데 어젯밤 나스닥은 개장하자부터 신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신나게 오른 거는 하여튼 러셀 지수가 장 초반에 좀 많이 약했던 거에 대한 영향도 일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더러운 모습, 하여튼 이런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이야기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도 상승 베팅을 하고 싶긴 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젯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빨리 잤어요. 하여튼 저는 기존에 이제 하방 포지션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스닥 100 하방 포지션을 16,000 정도에 나스닥 선물 16,000 정도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 그 손해가 지금 2거래일째 지금 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시키면은 이제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워낙 좀 중요한 때고 또 그리고 이 어젯밤의 상승 뭐 이런 것이 만약에 속임수이고 그렇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또 다시 하방을 진입해 볼 수 있는 매우 또 좋은 뭐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어떤 저항만 확인이 된다라면 그럴 수도 있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팔더라도 또 오늘 밤에도 살려고 또 아마 그 눈에 불을 켜고 또 그 들이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위험 관리 안 하고 조금 이례적으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전략을 살짝 바꿨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조금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오래 버티지는 않을 겁니다. 잘 되려면 여기서 빨리 잘 돼야 돼요.
도망갈 거면 이제 적당히 오늘 밤에 도망가거나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그래서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조금 좀 중요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도 아마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박스권 상단의 영향을 받는 날이니까 뭐 잠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기주기 때문에 옵션 만기주, 선물 만기주기 때문에 기존의 이 주식시장 박스권 흐름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밤에 되돌리면은 진짜 박스권 좀 FOMC까지 좀 며칠 더 고착화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근데 오늘 밤에도 이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레벨업 된 상태를 유지를 한다. 물가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뭐예요? 고착화되는 게 아니죠. 이건 고착화되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쌓여있던 에너지가 다 위쪽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불꽃놀이 슈팅을 할 수도 있다. 불꽃놀이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이제 그래서 조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오늘 밤에도 이거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뭐 그냥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물론 거리낄 거 있는데 저 멀리 이제 주봉 월봉 이런 거 보면 정고점이 있어서 좀 거리낄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렇게 먼 저항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 사실상 신고가 랠리라 봐야 되고, 오늘 밤에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 점검할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뭐 유럽 증시나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거 좀 체크만 하자면 유럽 증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음봉 나오지 않고 있죠.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 어젯밤에 조금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죠.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애플이 지난번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애플의 지난번 박스권이 대략적으로 요렇게 박스권입니다. 요렇게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지지했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젯밤에 장 초반에 좀 굉장히 약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여기 하방 경직성 보인 겁니다. 아직까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빅스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빅스에 베팅하는 뭐 일부 ETF들이나 그런 것들은 모양이 다릅니다. 아직 그런 거에 베팅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그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빅스 베팅은 좀 어려워지긴 했다, ETF로는요. 하여튼 근데 빅스는 잘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요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나스닥 변동성도 어젯밤에 좀 이렇게 한번 훅 떨어지긴 했는데, 어젯밤 봤죠? 어젯밤이 아니네. 나스닥 변동성 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investing.com 차트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나스닥 변동성 보시면 얘는 아직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죠. 물론 어젯밤에 뭐 이게 나스닥 변동성은 이렇게 한 번씩 긴 이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긴 아랫꼬리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는데, 이런 거 일단 무시하고 일단은 뭐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쌍바닥으로 요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밤이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좀 던지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다 봤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그거 영향으로, 그죠? 어젯밤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신나게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조금 더 올라서 나 더 올라가겠어 라고 하긴 하는데 정고점에 걸리긴 했네요. 그죠? 이 정도 모습. 하이닉스도 답답한 모습,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코스닥 친구들도 뭐 보시다시피 좀 왔다 갔다 지금 뭐라 할 이야기가 없는 뭐 그런 답답한 구간이네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들. 달러가 어젯밤에 뭐 찔끔 오르긴 했는데 뭐 많이 움직인 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달러가 어젯밤에 뭐 이 정도로 움직였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미국 경제가 좋다, 뭐 경기 침체 없다, 그런 생각이 조금 퍼져 있는지 일단 달러는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변화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뭐 N1 환율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뭐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 위험 관리를 원칙적으로 좀 하는 게 맞긴 맞겠죠. 코스피요. 예, 코스피 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그러나 뭐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한 번 정도 예외적으로 오늘 밤 미국 증시 확인하고 내일 움직이겠어.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춰서 어쨌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거 레벨업 된 거 맞으니까 예, 일단 뭐 레벨업 되고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로 전 고점, 직전 고점 돌파 한착한 거 맞으니까 더 가겠다라는 의미죠. 목표치 400, 저 목표치 348 이까지 일단 열린 거예요. 선물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단 위험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저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예. 중요한 때니까 뭐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뭐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판단은 이제 스스로 하시는 거고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